경찰 조사 시 입회를 해보면 막상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실 때 너무 긴장이 되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인지 불리한 질문인지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 하에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누구든지 갑자기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조사만 받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검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보고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돌이키기 어렵겠구나.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3가지 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입니다.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실대로 조사받고 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일단 조사받고 변호인을 선임을 생각해 봐야지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사받고 오시면 매우 후회하십니다. 수사의 방향은 첫 조사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수사 결과는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심지어 변호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유명 정치인들조차 스스로를 변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 사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범인 피의자로 전환이 되었고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 후 저를 찾아오셨는데 처음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바로 찾아오지 않으신 것을 매우 후회하셨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처음 연락을 했을 때부터 참고인이니 별것 아니란 식으로 조사만 잘 받으면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사기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른 경찰서에서도 같은 사건이 여러 건 있었는데 이후에는 저의 조력을 받아서 조사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진행을 하셨고 결국 불송치, 불입건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지만 아마 처음부터 찾아오셨으면 처음부터 검찰 송치라는 안 좋은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조사를 요청받으시면 우선 수사관님께 고소사건인지 신고사건인지 아니면 경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인지사건인지 물어보시고 사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변호인 상담을 받으셔서 선임 여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경찰 조사 시 입회를 해보면 막상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실 때 너무 긴장이 되어서 어떤 질문을 받으시는지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인지 불리한 질문인지 내가 지금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주장을 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 하에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란 살인, 강간,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가중처벌되는 특별법상 범죄처럼 법정형이 높은 사건과 피해액이 큰 사기죄처럼 양형상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혐의에 대하여 방어를 하는 것과 구속된 상태로 제한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한 의뢰인이 계셨는데 이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없이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그때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자료를 수집할 시간조차 촉박합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유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변호인이 진술, 증거 정리, 피해자와의 입장차를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구속이 되면 간단한 자료 수집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당사자가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구속이 되면 당장 직장에 출근할 수가 없고 사업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최악의 경우 변호인 선임하에 수사를 받다가 구속이 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한 상태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무죄,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유리한 점이 많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무고함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주장, 그리고 그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잘 제출하면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재판까지 가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는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했더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한번 연루되면 시간, 비용,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이밍에 맞는 변호인 선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둘째,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건일 때. 셋째, 무죄,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세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형사사건, 수사 대응팁에 대해 현실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싶은 박지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